저는 30대의 여성으로 애견용품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원래는 디자인용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저만의 사업을 꾸리고 싶어서 회사를 다니며 악착같이 모은 종잣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형편입니다. 원래는 결혼식도 미루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로 고마운 시댁과 남편이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이기도 합니다. 수진아, 신혼여행지는 정했니? 알아보는 중이야. 나나 승우 씨나 멀리 가기 힘든 상황이라 동남아 쪽으로 가지 싶어. 아우, 비혼주의 선언한 네가 우리 중에 제일 씬 먼저 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말이다. 사람이 그래서 장담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봐. 결혼 준비하면서 뭐 힘든 거는 없니? 우리 언니 결혼할 때 보니까 연애할 때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커플인데도 결혼 준비할 때 되니까 맨날 싸우고 그러던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평화로워. 무엇보다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우리 부모님 경제적으로 돌봐드려야 하는데 그런 거 너그럽게 이해해줘서 너무 다행이다 싶고. 어머, 정말? 예비 신랑이야 그렇다 치고 시부모님도 그 부분에 관해서 흔쾌히 오케이 하시디? 내가 그래서 솔직히 그 부분 때문에 감동했잖니. 사실 저는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물론 제 나이가 결혼하기에 지나치게 어린 나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30대 초반의 나이니까 어찌 보면 결혼 정년기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제가 처한 현실적인 여건을 생각할 때 이른 결혼을 하는 게 별로일 거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요, 저희 집에서 거의 소녀 가장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요즘은 결혼 전에 남자나 여자나 서로의 조건을 많이 보는 시대잖아요.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아우, 요즘 노후 대비 안 된 부모님 있으면 결혼 시장에서 완전 마이너스 100점이라는 말 들어봤니? 마이너스 100점? 헐, 야 너무한다. 결혼이 무슨 점수 매기고 하는 시험도 아니고. 아, 나 아는 선배 언니가 남자 여자 매칭해주는 맞선 업체에서 일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결혼하고 나서 노후 대비 안 된 부모가 한쪽이라도 있으면 이번 생에 자가 마련하는 건 힘이 든다나 뭐라나. 친구 말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결혼해서 사는 선배나 동료들을 봐도 그 문제로 자꾸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왜 아직 정정한데 일도 안 하시냐? 너희 부모님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아픈 건 매한가지인데 왜 한쪽 집에만 병원비를 지원해드려야 하느냐? 등등이요. 그런 현실을 볼 때마다 저는 저 스스로 마음속으로 내린 결론이 있었더랍니다. 나 스스로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롭게 기반이 잡히기 전까진 결혼 같은 거 꿈도 꾸지 말자. 그런 마인드의 저였기에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에도 결혼을 서두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깊어갈수록 저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친구였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결혼 미룰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고 굳이 서두를 필요까지도 없지 않아? 데이트하고 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 난 너무 지겹고 싫은데 넌 안 그러니?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짧고 허망하다는데 하루를 살아도 너와 온전한 일상을 지내면서 행복하게 남은 인생 보내고 싶어. 나는. 남자친구의 진심에 저 역시 흔들리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말이 제 결심을 더 굳히게 만들었어요. 수진아, 네가 너희 집에서 가장 노릇하면서 힘들게 사는 거 알아?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혼을 하더라도 항상 네 편에서 지지할 거야. 지금 승우 씨가 말은 그렇게 해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지도 몰라. 아니야. 절대로 네가 부모님이나 처가에 지원하는 문제로 태클 걸고 잔소리하는 옹졸한 남편은 절대 안 될 거야. 수진이 너 혼자 가녀린 어깨로 그 짐 다 짊어지게 하는 남자 절대 안 될 거라고. 친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나를 조건 없이 받아준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이 네가 아직 나이도 어린데 집안에서 가장 노릇한다면서? 네,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투병하다 돌아가시고 그 뒤로 저희 어머니께서 혼자 힘들게 일하시면서 저희 남매를 키우셨는데 몇 년 전부터는 저희 엄마도 디스크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요. 남동생 대학 공부도 네가 시킨다는 소리 들었다. 네, 남동생이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다니거든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수진이 너처럼 책임감 강한 스타일들이 잘 없는데 너는 참 보기 드문 아가씨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특별히 능력 있는 딸이거나 누나도 아닌걸요. 아유, 그 정도면 훌륭하다, 수진아.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자기 본이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밖에 없는데 너 같은 효녀 딸을 둔 너희 어머니가 참 부럽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친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나를 도리어 칭찬해 주시는 시어머니셨어요. 시댁과 예비신랑이 그런 분위기였기에 저와 예비신랑이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상견례도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사부인. 수진이 같은 똑순이 딸을 두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좋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승훈이 같은 듬직한 아드님을 우리 수진이 짝으로 허락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수진이가 생활력도 강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가족에 대한 애착도 강해서 저희 내외는 더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듭니다, 사부인. 부족한 저희 딸을 예쁘게 봐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네요. 아유, 사부인 얼굴을 보니 수진이가 사부인을 참 많이 닮았네요. 모전 여전이라더니 사부인께서도 수진이처럼 젊어서 미인이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겠어요. 미인은요, 무슨 수진이야 젊어서 이쁘지만 저야 지극히 평범한 얼굴이죠. 사부인처럼 더 고우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니 쑥스럽네요. 아유, 세상 엄마들은 아무리 잘난 사윗감이 와도 평생 곱게 키운 딸 내어주기 아깝다던데 수진이같이 예쁘고 야무진 딸을 며느리로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사부인. 승훈이나 수진이나 보면 볼수록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드는걸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날의 상견례 자리는 서로 어른들의 덕담이 오가는 훈훈한 자리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의 엄마의 반응을 보니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친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나를 받아준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 덕분에 한시름 놓았던 저와 달리 저희 엄마는 뭐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집에 오자마자 펑펑 서럽게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엄마, 시어머니들 분이랑 서로 경쟁하듯 덕담 주고받으실 땐 언제고 왜 이렇게 펑펑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럴 일이 있어서 그래, 수진아. 한참 동안이나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오열하는 엄마셨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서운한 일을 엄마가 겪으셨나 싶어서 저는 엄마에게 캐물을 수밖에 없었죠. 엄마, 혹시 오늘 제가 모르는 서운한 일이라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나 모르게
시어머니들 분이 화장실이나 그런 데서 엄마에게 서운한 말이라도 하셨냐고요. 네? 그게 아니라 수진아, 네 시어머니 말이다. 우리 시어머니가 왜요? 네 시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우리 시어머니가 엄마를 못 알아보시다뇨. 아무리 봐도 분명히 옛날에 내가 알던 경자 언니가 맞는데. 맞아요. 우리 시어머니 성함이 민경자 자자예요. 그런데 엄마, 우리 시어머니 성함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상견례 하면서도 어른들 성함은 서로 알려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수진아, 경자 언니, 네 시어머니와 나는 보통 인연의 사이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우리 시어머니와 엄마가 보통 인연이 아니라뇨. 한참 동안 펑펑 눈물을 흘린 엄마께서 시어머니와의 충격적인 관계를 설명하는데 저는 정말 기함할 정도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한달음에 차를 몰고 예비 신랑을 만나러 갔습니다. 수진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승우 씨에게 꼭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무슨 일이길래 숨까지 그렇게 가쁘게 몰아시는 거야? 수진이 너 지금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온 거 아니? 내가 너무 급하게 집에서 오는 바람에. 반쯤 실성한 사람처럼 들이닥친 저를 보고 영문을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예비 신랑이었어요. 자기 말이야, 우리 엄마랑 당신 어머니 관계 혹시 알고 있었어? 우리 엄마랑 장모님이랑 왜? 무슨 관계인데? 승우 씨, 정말 두 분 과거에 관해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아는 게 있다면 미리 너에게 말했겠지.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저는 당장 엄마에게 들은 말을 예비 신랑에게 이실직고 했어요. 우리 엄마랑 승우 씨 어머니랑 과거에 고아원 동기셨다고. 우리 엄마가 양부모님께 입양되기 전에 고아원에서 지냈다는 말은 나도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게 이렇게 이 시간에 네가 맨발로 나를 찾아올 일이야? 단순한 고아원 동기가 아니라 두 분 정말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데 정말 하나도 아는 게 없다는 거야? 수진아, 내가 언제 너에게 거짓말 같은 거 한 적 있어? 아니잖아. 내가 아는 게 있으면 진작 너에게 말을 했겠지. 예비 신랑의 표정을 보니까요.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의 표정이 맞더라고요. 우리 엄마와 승우 씨 어머니의 인연,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승우 씨 어머니께서 우리 엄마를 못 알아보셨는지 그게 또 불가사이고. 저의 그 말에 뭔가 찔리는 듯한 표정을 짓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찔리는 듯한 남자친구의 표정에서 시댁의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모르는 사실 하나가 숨어있는 것 같다는 강한 의혹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수진아, 우리 이제 결혼할 사이고 부부가 될 건데 서로 숨기는 거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 승우 씨, 그건 내가 승우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진이 네가 뭔가 장모님께 듣고 온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먼저 드러나보자. 알았어. 두 분의 정말 끈끈하고 범상치 않은 과거 인연부터 들어봐. 저는 엄마에게 전해 듣게 된 과거 두 분의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시시콜콜 전해주었더랍니다.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아주 어려서 고아원에서 만난 사이라고 하시더군요. 엄마가 5살, 시어머니께서 8살 때 처음 고아원에서 만나셨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서로 죽이 잘 맞아서
자매처럼 늘 붙어 다니며 고아원 생활을 동거동락한 두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희 엄마가 8살 되던 무렵 갑작스럽게 체육 시간에 공놀이를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실려간 응급실에서 당시 갓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엄마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들어야 했답니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엄마는 하루아침에 백혈병 환자가 되어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던 거죠. 원장님, 선숙이 언제 태어나요? 선숙이 건강 상태가 실은 그다지 좋지 못하단다. 경자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님? 경자 너는 선숙이가 자매처럼 지냈으니 너에게는 말을 해줘야겠구나. 선숙이가 백혈병에 걸렸대. 그런데 지금 골수 이식 말고는 선숙이를 살릴 방법이 없고. 그럼 골수 이식을 누구라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골수라는 게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면 누가 선숙이를 살리나요? 원래 그런 건 가족들끼리 잘 맞는 건데 선숙이 같은 고아 소녀는 이런 상황에 난감한 게 사실이지. 병원 측에서나 원장님 입장에서나 사실 답이 안 나와서 무척 난감하단다. 원장님, 그럼 제가 일단 검사를 받아보면 안 될까요? 뭐? 경자니가 검사를 받겠다고? 가족이라고 해도 골수 조직이 안 맞는 경우도 많고 또 검사를 받는 과정이 고통이 무척 심하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정말 경자니가 그런 검사를 받을 자신이 있어? 원장님, 지금 선숙이 살리는 일인데 제가 잠깐 아픈 게 문제겠어요? 아무리 아픈 검사라고 하더라도 선숙이만 살릴 수 있다면 저는 10번이라도 받겠어요, 원장님. 우리 경자가 말로만 선숙이 언니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사실 원장님도 골수 검사를 받았는데 선숙이와 조직이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고민이 컸거든. 원장님, 당장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선숙이와 조직이 맞으면 우리 선숙이 살릴 수 있을지도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는 적합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저희 엄마를 살리겠다는 시어머니의 고운 마음을 하늘이 알아줘서였는지 적합검사에서 오케이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8살이었던 저희 엄마는 3살 많은 언니였던 시어머니의 골수를 이식받고 기적적으로 백혈병 완치를 했다는 겁니다. 시적절하게 골수 이식을 해서 선숙량이 목숨을 건졌네요. 선숙량, 퇴원 축하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자 언니, 정말 고마워. 나 진짜 언니 아니었으면 이렇게 다시 건강해지지 못했을 거야. 선숙이 네가 살아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나 없이 언니가 혼자 살아갈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막막했는데. 언니, 내가 경자 언니 평생 친언니를 생각할게. 앞으로 무슨 일이든 언니에게 좋은 일이라면 내가 경자 언니에게 다 양보할 거야. 그런 말 마, 선수가. 양보는 언니가 하는 거지 동생이 하는 게 아니거든? 언니라고 매번 양보만 하는 게 어딨어. 나도 언니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나중에 꼭 언니도 내 부탁 들어줘야 해. 알았지? 뭐 그런 부탁을 다 하니, 선수가? 나는 네가 아무것도 나에게 양보 안 해줘도 괜찮아. 앞으로 아프지 말고 네가 건강만 하면 돼. 내가 제일 바라는 게 그거야, 선수가. 저희 엄마는 어린 마음에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신을 위해 골수 이식까지 해줘서 목숨을 살려준 경자 언니가 너무 고마웠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당시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언니이자 때로 엄마 같은 존재였다고요. 경자야, 이 원피스 너 입을래? 언니, 이거 저번에 후원 물품으로 들어온 건데 언니가 원장님 일 도와드려서 선물로 받은 거잖아. 그렇긴 한데 나보다는 선숙이 너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니야. 언니 이 원피스 저번에 들어보니까 우리 고아원 봉사 오시는 그 방직 공장 사모님이 외국 백화점에서 사오신 거라고 했어. 이런 비싸고 귀한 원피스를 왜 나를 줘, 언니? 언니가 입어. 나보다 선숙이 네 피부가 훨씬 희고 배고 같잖아. 이런 연분홍색 원피스는 나처럼 까무잡잡한 피부보다는 선숙이 너처럼 피부 하얀 애들이 더 예쁘더라. 그런 게 어딨어, 언니. 경자 언니는 매일 좋은 게 있으면 나 못 줘서 안달이더라. 서로 좋은 게 있으면 나누려고 다투면서 친자매 이상의 애정을 나누며 지내던 엄마와 시어머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무렵 원장 선생님께서 엄마를 부르셨답니다. 원장님, 부르셨어요? 그래, 선수가. 다름이 아니라 너를 입양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말이야. 엄마가 원장실에 불려가 보니까요. 당시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후원과 봉사를 오던 방직공장 사장님 내외가 앉아 계시더랍니다. 네 이름이 선숙이라고 했지? 네, 안선숙이라고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차분하고 그동안 지켜보니까 네 성정이 온화하고 따뜻해서 우리 부부가 널 양딸로 입양하고 싶은데 선숙이 네 생각은 어떠니? 저를 입양하신다고요? 그래, 우리 집안에 아들만 둘이라 늘 딸아이 한 명이 있는 게 소원이었단다. 아들 녀석들 모두 해외로 대학을 가버려서 집이 텅 빈 데다 사장님이나 나나 아직 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딱 선숙이 너만한 여자아이를 입양하자. 그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어. 사모님, 그런데 혹시 저 말고 경자 언니는 어떠세요? 경자? 네, 민경자라고 저에게 친자매 같은 언니가 있는데요. 사실 경자 언니가 공부도 더 잘하고 저보다 훨씬 착하거든요. 선숙이 너는 우리 부부의 양딸이 되는 게 싫어서 그러니? 아니요, 뭐 꼭 그렇다기보다요. 그냥 제가 볼 때 저보다 경자 언니가 사장님 사모님께 더 좋은 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경자 언니라는 애랑 선숙이 네가 친해서 헤어지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언니랑 헤어지는 게 싫기도 해요. 사모님. 그렇지만 한 명이 입양을 가야 한다면 저는 경자 언니가 갔으면 좋겠어요. 선수가 입양은 너 혼자 뜻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선숙 언니가 저보다 그림도 잘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저보다 훨씬 장점이 많은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당시 엄마의 적극적인 어필로 결국 엄마 대신 시어머니께서 그 방직공장 사장님 내외에게 입양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께서 엄마에게 노발대발하셨다죠. 선수가, 너 정신 나갔니? 양보할 게 따로 있지. 이런 자리를 내게 양보해? 언니, 그런 자리니까 언니를 추천한 거야. 너 바보도 아니고 왜 그래, 선수가. 방직공장 사장님이랑 사모님, 정기적으로 우리 고아원 찾아오신 지 오래된 분들인데 그런 좋은 분들 양딸이 될 기회를 왜? 좋은 분들이니까. 그런 댁의 양딸은 언니가 가야지. 그분들은 부자고 인품도 따뜻하신 분들이잖아.
언니, 이제 고아원에서 그만 고생하고 그 댁으로 들어가서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시집도 좋은 데 가고 그래. 선수가 언닌 내가 양보를 해도 해야지. 동생이 양보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언니도 참 또 그 소리 한다. 언니 나 8살 때도 나 살려준다고 언니가 골수까지 빼서 나 줬는데 나도 경자 언니를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할 수 있게 해줘. 선수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런 좋은 집에는 네가 가야지. 저 어떻게 나만 양부모님 만나서 호의호식하라는 거야? 그런 곳에 한 명만 가야 한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언니가 맞아, 경자 언니. 아, 그런 억지가 어딨어, 선수가. 그리고 너 혼자 고아원에 두고 나만 입양 가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니? 편하지 않을 건 뭐야, 언니? 둘 다 고아원에 남아서 고생하느니 한 명이라도 좋은 집에 입양 가서 잘 살면 그게 훨씬 좋은 일이잖아. 그래도 어떻게 나 혼자 선숙이 널 두고 나 혼자 가라는 거야, 응? 언니, 내가 언니 덕분에 백혈병 고치고 말했잖아. 다음번에 더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내가 언니에게 양보하게 해달라고. 선수가, 그래도 이건 너무 과분한 양보야. 언니, 사장님과 사모님이 오래 의논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언니랑 나 2명을 입양하는 건 무리시래. 그러니까 그 댁에는 언니가 양딸로 가는 거야. 알았지? 선수가 어떻게 너를 두고 나만 가라는 거야. 떠나는 날까지 엄마와 시어머니께서는 서로를 붙들고 참 많이도 우셨답니다. 그렇게 엄마의 양보로 엄마 대신 시어머니께서 그 방직공장 사장님 댁에 양딸로 입양을 가게 되었던 거죠. 입양 가고 나서는 그 후로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하고 지내셨다고 하더라고. 수진아, 거기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이제 알겠어. 우리 엄마 기억력 운전하셨을 때는 그 시절 얘기를 내게 많이 해주셨거든. 기억력이 운전하셨을 때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승우 씨? 사실 우리 엄마 얼마 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어. 뭐라고? 너에게 진작 얘기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수진이 너나 사돈 댁에는 좀 천천히 밝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말이야. 난 그런 걸 타박하는 게 아니라 놀라서 하는 말이야, 승우 씨. 그날 상견례에서 뵙기로는 멀쩡해 보이시던데 어떡해? 솔직히 나와 아버지도 긴가민가 하는 중이었어. 우리 엄마가 얼마 전부터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지고 자꾸 사소한 걸 까먹고 나셔서 검사를 하셨던 건데 처음엔 경도 인지장애라는 판정이 나왔어. 그런데 상견례 얼마 전부터 엄마가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져서 재검을 받아봤는데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으신 거야. 그동안 걱정 많이 했겠다. 세상에. 난 우리 엄마가 치매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 다 어느 정도는 깜박깜박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남자친구 얘기 듣고 보니까요. 얼마 전에 치매 판정을 받으신 뒤로 유달리 과거 기억에 관해 기억력이 좋지 않으신 시어머니시라는 거였어요. 아직까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셨지만 사실 치매가 한참 진행 중이었고 과거 기억을 조금씩 잃어가는 단계셨던 겁니다. 우리 엄마가 그래서 펑펑 우셨구나. 장모님이 우시다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엄마는 어머님을 기억하시는데 어머님은 엄마를 하나도 기억 못 하시더라면서 엄청 우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엄마 상태에 관해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내 불찰이지 뭐. 아니야, 승우 씨. 승우 씨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쉽게 못 꺼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사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상태 털어놓는 문제에 관해 고민을 많이 하셨어. 나보다 아버지께서 직접 적당한 타이밍에 말씀하신다고 하셨거든. 난 그런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걸로 길게 설명 안 해도 돼. 그보다 어머님 상태가 더 걱정이네. 아버지랑 나랑 엄마 치료에 관해 어떻게 할지 여러모로 고민 중이야.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네, 승우 씨. 그 이야기를 저는 엄마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뒤늦게 오해를 푼 엄마는 무척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게 사실이었죠. 그래서 경자 언니가 나를 아예 처음 보는 사람 취급했던 거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언니가 나를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라고 오해를 했으니 참. 그런 우여곡절이 있고 나서 예비 시아버지와 남자친구, 저,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리 저희 집사람 상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부인. 그런 말씀 마세요, 박하사돈. 그런 얘기가 어디 상견례를 하는 초면에서, 그것도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털어놓을 만한 이야기도 아닌걸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치매에 걸리기 이전에 선숙 씨 사돈 어른에 관해서는 아주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역시. 경자 언니가 제 얘기를요? 그럼요. 지금 그 사람은 비록 선숙 씨를 기억 못해도 전해들은 제 머릿속에서도 충분히 선숙 씨가 우리 집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요. 저희 엄마가요, 장모님과의 인연에 관해 평소에 아주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경자 언니와 얼굴 못 보고 지낸 지가 하도 오래라서요. 그 문제에 관해 이제는 와이프를 대신해서 제가 대신 변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군요. 아니요. 제가 언니를 타박하려고 드린 말씀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저도 그런 오해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저 저희 와이프와 선숙 씨 재회가 늦어진 이유요. 그 현실적인 이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는 것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알고 보니까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옛날에 입양이 된 후로 미국에 건너가서 20년 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을 양딸로 입양한 후로는 고아원에 후원금은 계속 보냈어도 고아원과의 인연은 단절해버린 양부모님이었다고요. 제 와이프 양부모님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집사람이 고아원 사람들과 계속 인연을 이어가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이유로 경자 언니가 저를 찾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저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선숙 씨에게 무척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선숙이를 이렇게 못 보고 지내면 안 되는데 선숙이를 찾아가서 내가 언니 노릇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언니도 참, 언니만 잘 살아도 좋은 일이지. 왜 끝까지 그런 걱정을? 그런데요, 제가 집사람을 미국에서 만나 결혼하고 귀국해서 선숙 씨를 찾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숙 씨가 한국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였을까요? 아, 마침 그 시기에 저를 찾았군요. 언니나 저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서로가 많이 그리우면서도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이라니요? 사부인,
왜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와 명달리한 남편이요. 한때 남편이 하던 사업을 접은 후로 잠깐 친척 어르신이 계신 일본으로 건너가서 어르신 장사를 도우며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신 저희 아버지시지만 원래 저희 아빠가요, 공무원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공무원 일을 하시던 아빠가 공무원 일을 그만두신 뒤 아빠가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파산을 하셨던 겁니다. 그 여파로 한국에서 지내기 힘드셨던 엄마와 아빠는 저와 남동생을 데리고 한 3년 정도 일본에 건너가 생활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시기에 저희 엄마를 수소문해서 찾은 시어머니셨던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엄마 아빠는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고 그 후로 아빠께서 지병까지 얻으셔서 오랫동안 투병을 하시는 바람에 가정경제는 악화일로를 걸어야 했던 거죠. 저희 엄마가 아빠 대신 식당 설거지 일을 하시며 외벌이를 하셨는데 몇 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후로는 그런 힘든 일을 못 하시는 엄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즈음부터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게 됐어요. 제 밑으로 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 한창 교육비가 많이 드는 중학생이에요. 남동생의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사람 역시 누나인 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처한 이런 상황에 딱히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편이고 몸 건강하고 젊은 제가 이만큼이라도 능력이 되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이 얘기 저 얘기 나누시던 끝에 제가 하는 사업에 관해서도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시아버지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비 며느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해서 전 내심 반가운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원래는 디자인 회사를 다니다가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창업한 지 오래되지는 않아요. 저도 평생 사업을 해온 사람입니다만 사실 저는 지금만큼의 재력을 쌓을 수 있었던 건 장인 장모님의 서포트 덕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요, 시어머님 양부모님이 지원해주신 사업 자금으로 지금의 사업 규모를 일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재력이 어찌 보면 모두 와이프 양부모님 지원 덕분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아내가 선숙 씨를 찾아서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던 사람이랍니다. 언니가 착해서 그런 말을 자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 고마움을 갚는 일이었을 뿐이고 이제는 다 오래전에 지난 일이니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아닙니다, 사부인. 사실 아내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서 제일 걱정되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정신이 온전할 때 선숙 씨를 꼭 찾아서 보답하고 싶어 하던 아내였는데 그 소원을 못 이뤄서 저도 마음에 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바깥사돈, 전 어찌 보면 제 목숨을 살려준 경자 언니에게 고마워서 어리지만 그런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세월이 흘러서도 과거의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선숙 씨, 사돈 어른께서는 그런 입장이시겠지만 또 저희 아내는 아내대로 안사돈에겐 마음의 빚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말을 하면서 기어이 저희 가족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고 나서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일단 그날은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지난 일이니 서로 잊고 아이들끼리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으니 그것 자체로 감사하고 귀한 인연으로 생각하자. 그런 말을 하면서 뒤돌아 나온 저희 엄마셨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예비 신랑이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가 되지 않아 정말 통 큰 선물을 해주신 시아버지셨습니다. 그날은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가족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신혼여행은
재미있었니? 네, 아버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진이와 좋은 시간 잘 보내고 돌아왔어요. 오늘 사실 사부인까지 모시고 식사를 하자고 한 건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무슨 말씀이시길래요? 제 딴에는 아이들이 신혼여행을 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사돈에게 아내 대신 어떤 보답을 해드리면 좋을까 하고요. 사돈어른, 다 지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사돈께서 아무리 그리 말씀을 하셔도 아내나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또 아니라서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쓱 내미시는 시아버지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사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와 아내가 안사돈께 드리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엄마와 저는 그 서류 봉투 안의 내용물의 정체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다름 아닌 3층짜리 건물에 등기 이전 서류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아유, 사돈어른, 무슨 이런 거한 마음의 선물이 다 있답니까? 그게 제 독단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사부인. 집사람도 정신이 온전하던 시기에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연남동 3층 건물은 전수기를 만나게 되면 주고 싶다고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3층 건물의 건물주가 되신 엄마셨어요. 몇 번이나 너무 거한 처사라고 거절했음에도 시아버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셔서 결국 엄마는 그 선물을 받게 되셨던 거죠.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를 모시고 한 집에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시댁과 5분 거리에 얻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혼자 케어하기에는 무리가 있던 터라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를 매일 찾아가서 돌봐드리기로 합의를 보았던 겁니다. 처음 이런 얘기를 제안한 건 엄마셨어요. 사돈어른, 제가 간병인 자격증도 있고 치매 노인들 케어를 해봐서 자신도 있고요. 경자 언니 간호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저희 안사돈께서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치매 환자 케어가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사돈어른 때 경제력으로야 저 아니라도 간병인을 얼마든지 구하시겠지만 제가 경자 언니 돌봐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를 돌봐드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엄마는 시아버지로부터 3층 건물 선물을 받기 이전에 이런 제안을 하셨던 건데 뜻하지 않은 거한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긴 엄마도 매한가지였죠. 예나 지금이나 엄마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었는데 보답이 너무 과해서 받아도 되나 고민이구나. 아버님 뜻이 워낙 완강하시니 그냥 받으세요,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원래 바라시던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경자 언니가 옛날에 말이다. 고아원을 떠나며 그런 말을 했더란다. 무슨 말을 하셨는데요? 선수가, 내가 지금 혼자 좋은 집에 양딸로 들어가지만 절대로 나 혼자 좋은 거 다 누리고 호강하지 않을 거야. 내가 누리는 거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너와 꼭 똑같진 않을 거야. 그런 말을 남기고 고아원을 떠난 시어머니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두 분의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아서 재회하시는 데까지 세월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킨 시어머니셨던 셈이죠. 저희 엄마는 치매 환자인 시어머니 케어에 아주 지극정성으로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하루하루 식단부터 운동까지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드리는 엄마셨죠. 엄마, 어떻게 보면 제가 해야 할 일을 엄마가 대신해 주시네요. 너는 네 사업으로 바쁜데 어떻게 치매 걸린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하겠니? 엄마가 안 도와주셨음 제가 이렇게까지 손 놓고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엄마는 경자 언니에게 못다한 동생 노릇하는 거니
너는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 치매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관심과 사랑이 깃든 세심한 케어라고 합니다. 그런 케어를 몸소 헌신적으로 해주시는 엄마셨죠. 경자 언니, 옥수수떡 좀 먹어봐요. 언니 옛날에도 이거 되게 좋아했잖소. 이야, 응? 옥수수떡이다. 이거 어디서 사왔어? 장날도 아닌데. 사온 게 아니라요. 언니가 좋아하니 내가 만들었어요. 우리 동생 선숙이가 최고다. 좋아하는 간식을 엄마가 손수 만들어주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시어머니셨죠. 언니, 날 살려주면서 언니가 평생 내 곁에서 날 지켜주고 언니 노릇 해주신다고 해놓고 언니가 먼저 이렇게 아프면 어째요? 나 아픈 데 없는데. 나 너보다 훨씬 건강하다, 선수가. 봐라. 겨울인데 너는 코감기로 콧물 훌쩍이는데 난 멀쩡하잖아. 이런 얘기할 때 보면 우리 언니 정신이 참 온전해 보인다니까. 건강은 자신하면 꼭 배신을 때린대요. 노인네들 요즘 감기 무서운데 얼른 우리 집도 집에 들어가요. 바람이 너무 차네요, 오늘. 대신 저기 붕어빵 하나만 사 먹고 들어가자. 응? 언니, 당뇨 환자가 저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못 써요. 그래도 붕어빵 너무 먹고 싶다. 딱 한 개만 먹자, 응? 어린애처럼 천진하게 변해버린 시어머니셨습니다. 제가 상견례를 할 쯤만 해도 겉으로 표가 잘 안 났었는데 나날이 인지와 기억력이 급속도로 나빠진 시어머니셨어요. 그래도 일상이 힘들 정도의 심한 악화가 진행이 안 되어서 너무 다행한 일이었죠. 병원에서도 신기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뇌CT나 MRI 결과로는 더 안 좋은 예후가 나타나야 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시어머니 상태가 좋다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엄마의 지극정성 간호 덕분이었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예측했던 낙관적이지 못한 예후를 극복하고 더는 상태가 크게 악화되는 일 없이 평화롭게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를 돌본 지 7년 만에 하늘나라로 떠난 시어머니셨죠. 사부인,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친딸이라고 해도 사부인처럼 우리 와이프를 돌봐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박하사돈. 저 어려서 고원에서 아무 의지가 없을 때 엄마 노릇 언니 노릇 다 해준 게 경자 언니였어요. 사부인 덕분에 그 사람과는 마지막 길이 외롭지도 않고 깔끔했다는 거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엄마의 손을 꼭 잡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뒤에 저희 엄마도 폐암투병을 하시다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덤 바로 옆에 엄마의 무덤을 마련해드렸죠. 살아생전 시아버지와 엄마의 유지를 받들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 우리 엄마에게 큰 선물을 해주신 것과 별개로 제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투자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사업 규모도 확대하고 사업 초기보다 매출도 훨씬 많이 늘어날 정도로 애견용품물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남편과 함께 의미 깊은 기부 사업도 시작했고요. 안선숙님과 민경자님은 예전에 고아원 초창기의 원생이셨는데 두 분의 따님과 아드님이시라고요? 네, 저희 엄마와 장모님이 이곳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분 이름으로 후원협약을 맺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 원생들에게 아주 기감이 될 만한 두 분이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사모님.
원장님, 사실 사장님은 저희 와이프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지만 저희 와이프는 자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두 분 사장님이라고 정정을 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기분 좋은 농담 끝에 저와 남편, 현재의 고아원 원장님이 모두 같이 웃음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선택을 누구보다 응원해주신 시아버지셨죠. 너희 어머님들 자랐던 고아원에 기부 협약을 맺었다고? 네, 아버님. 두 분 어머님 모두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두 분을 기억하고 또 두 분의 각별했던 자매를 오래 기억하고 싶은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요. 정말 잘 생각했다. 사실 안 그래도 나 역시 뭔가 그곳에 좋은 일을 하나 했으면 싶었는데. 아버지, 그럼 아버지께서도 뭔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셨어요? 얼마 안 있으면 너희 어머니 기일이 돌아오지 않니? 그 즈음에 맞춰서 두 사람 이름을 딴 공부방 같은 걸 그 고아원에 하나 지어주면 어떨까? 그 궁리를 하고 있었단다. 아버님, 너무 좋은 생각 같아요. 역시 우리 아버지 평생 사장님으로 사신 분이라 그런가?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훨씬 더 통 크고 멋지시네요. 녀석아, 아들이 굳이 아비 앞에서 그리 아부할 필요 없다. 아버지, 아부가 아니라 진짜 제 진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칭찬 앞에선 부처님 입꼬리도 올라간다더니 아들 녀석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나쁘진 않구나. 저희 부부에 이어 시아버지께서도 어머님들이 자란 고아원에 공부방을 지어주셨더랍니다. 공부방의 이름은 어머님 두 분의 이름, 경선이와 선자의 앞글자를 딴 경선당이었어요. 공부방이 지어지고 현판식을 하는 날, 저와 남편 시아버지가 고아원을 직접 찾았지요. 현판을 달고 보니까 좀 공부방 이름이 올드한가 싶기도 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되려 예스러운 느낌이 나서 좋은걸요? 엄마와 장모님 두 분의 각별한 애정과 의리가 솔직히 요즘 사람들한테서 찾아보기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을 기리고 싶어서 세운 공부방이니 공부방 이름도 예스러운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 그래. 승훈이 네 말을 듣고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경선당이라는 현판이 걸린 공부방 안으로 고아원 어린원생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달려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저와 남편, 시아버지 모두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 모두 정정하게 살아계셔서 저희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더라고요. 공부방 앞에서 갈래머리를 한 소녀 한 명과 단발머리 소녀 한 명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니, 이번 판은 내가 이겼으니까 소원 말해볼래? 아니야, 네 소원부터 말해봐. 언니가 이겨서 언니 차례인데. 내가 언니니까 너한테 양보해준다는 거잖아. 언니는 맨날 나한테 양보만 해주더라. 서로 다정하게 공기놀이를 하는 두 소녀의 모습이 참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아마 아주 오래전의 옛날 고아원 마당의 어느 한 구석에서 엄마와 시어머님도 저렇게 서로 다정한 자매처럼 공기놀이며 인형놀이를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저 여자애들 노는 모습 참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러네. 아까부터 진짜 다정하게 둘이서 잘 놀더라. 어리건 어른이 되어서건 저렇게 서로에게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기댈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저 여자애들 몇 살쯤이나 되어 보여? 작은 애는 한 8살? 큰 애는 한 10살 되었을까? 딱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 나이 터울이랑 비슷하네. 뭔가 정이 가는 아이들이네요. 우리 저 애들한테 따로 후원이라도 해볼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봐서 아이들이랑 정들면 입양하는 건 어떨까? 당신 그 말 진심이에요? 농담으로 꺼낼 만한 말은 아닌데? 당신이랑 나 사이에 아들이 달랑 하나라서 가끔 딸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사실 했거든. 나도 그런데요?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면서도 사업이 바빠서 그럴 엄두는 안 났고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역시 자기랑 나는 천생연분 같다. 암튼 당신 나 듣기 좋은 소리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보, 진짜 지금 당신이랑 한 소리 우리 진짜 천천히 고민해서 잘 결정해봐요. 그래. 입양이라는 걸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우선 저와 남편은 그 소녀들에게 다가가서 이름을 물어봤더랍니다. 큰 소녀의 이름은 제인, 작은 소녀의 이름은 희수라고 하더라고요. 제인이 희수와 반갑게 통성명을 하고 새로 지은 공부방에서 아이들에게 한참 동안 동화책을 읽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벌써 봄꽃들이 꼬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자기야, 벌써 개나리가 꽃을 피웠네? 그러게 말이에요. 좀 있으면 벚꽃이며 목련도 만개하겠네. 우리 올해는 아무리 바빠도 아버님 모시고 꽃놀이 한번 다녀와요. 좋은 생각이야. 콜!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의 끝에 보이는 봄의 전령들이 참 반갑고 예뻐 보였습니다. 어머님 두 분이 계신 그곳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들었을까요?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은 두 분 어머님이세요. 살아생전 두 분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를 산책하던 뒷모습이 문득 차창 밖을 쫓는 저의 시선에 아련하게 떠오르더랍니다. 언제나 나의 행복을 상대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삶에 큰 기쁨을 느끼시던 사랑 가득한 삶을 사셨던 두 분이기에 아마 지금 두 분이 계신 그곳이 따뜻한 햇살이 찬란하게 내리쬐는 어느 예쁜 꽃밭 한가운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느 책에선가 그런 구절을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천국의 모습은 봄날이 한창인 어느 흐드러진 꽃밭의 광경과 비슷하다고요. 여러분의 내일도 따뜻하고 화창한 봄 기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